수업을 시작을 해볼까나. 자, 수화를 처음 한 사람도 있고 배워본 사람도 있고 처음 배우는 거 진짜? 네.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는 자,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래도 개념은 다시 잡고 가야 되겠지. 동건이는 처음 배우는 건 아닌데 개념 잘 알아? 자, 개념 설명부터 차근차근 해줄 테니까는 그렇다고 아예 처음 배우는 거라고 얘기는 못해. 어떤 아이들은 배운 거고 어떤 아이들은 안 배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나눠서 하자. 자, 선생님이 마스크를 조금은 내리고 할게. 그래서 상관없겠지. 가져가서 하고 있으니까는. 자, 우선 집합 먼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집합의 개념은 여기에서는 용어만 좀 잘 알고 넘어가면은 쉽게 배울 수 있어. 알겠지? 자, 우선은 집합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치? 집합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뜬금없이 수학 시간에 영어 물어보니까는 황당하지. 근데 알고 있는 단어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집합을 다른 한글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모임? 오, 그렇지.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다? 묶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또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도 모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누구한테 무엇을 묶으라? 제일 간단한 예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갔다라고 생각을 해. 마트에다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과자 묶음을 만들으래. 우리 명절 때 같으면은 이런 게 있잖아. 무슨 세트, 무슨 세트, 햄 세트, 치약 세트, 화장품 세트 이런 것처럼 너희들한테 과자 세트, 과자 묶음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야. 묶음을 만들어 했을 때 막 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아오겠지. 근데 과자의 묶음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아이스크림을 갖고 왔어. 그럼 걔는 제대로 묶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까? 없다라고 할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즉 그냥 묶는다고 해서 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어떻게 똑같이 묶을 수 있는 것만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자?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내용을 보면 어떤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무엇을 할 수 있게끔 분명히 정할 수가 있어야 돼.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한다?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집합이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이 집합이 되느냐도 묻는다면은 어떤 것 때문에 집합이 안 되냐도 묻는 거야. 재작년에 서천고 문제를 같으면은 네모칸을 쳐놓고 어떤 단어 때문에 얘가 집합이 안 되는지 밑줄 치라는 게 있었어. 그 단어를 쓰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단어 때문에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다? 주관적인 단어. 즉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어? 예쁜 또 큰, 작은 이런 것들. 자, 선생님 어머님이 봤을 때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이겠지. 그치? 근데 너희들이 봤을 때 선생님 이 세상에 제일 잘생겼어? 똑바로 얘기해. 잘생겼어? 그치, 잘생겼지. 그렇다고 해서 제일 잘생긴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무엇이다? 우리가 집합을 만드는 조건은 안 된다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 볼 거야. 근데 수학이라는 거는 저렇게 한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무엇을 많이 사용해? 기호를 많이 사용하죠. 그치? 우리가 수학할 때는 다 기호를 써서 나타내잖아. 그러면 집합의 기호로 어떤 거를 쓰는지도 알아야 돼. 집합이라는 건 다음 같은 걸 집합이라고 하는데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사용하는 기호는 무엇이다? 중괄호를 기호로 사용해. 그러면 집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무슨 기호가 들어가 있어야 돼? 중괄호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어야 돼. 중괄호가 없다. 그럼 우린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예외가 있어. 뭐가 있을까? 그래도 한번 배웠으니까. 다음은 집합인데 중괄호 기호가 없어. 처음 배우니까 모른다고 치지만 배웠으니까. 원소 표시 뭐지? 뭘까요?
있는 것 같지? 어떤 거냐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공집합이라는 거. 공집합은 분명히 이름 안에 집합이라고 들어있잖아. 그런데 유일하게 집합기호를 사용을 안 해. 얘는 어떤 기호?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해요. 이거 조금 이따 할 거야.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그때 공집합 나왔을 때 설명할 건데, 집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에는 반드시 중괄호가 있는데 유일하게 아닌 것도 있긴 하다. 근데 이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집합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중괄호가 있어야 돼. 알겠지? 왜냐면 집합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분간을 해내야 되니까. 알겠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공집합은 집합기호가 없지만 집합이야. 하지만 집합 안에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선생님이 1과 2와 3이 있는 집합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집합 안에는 1이라는 것과 2라는 것과 3이라는 것들이 들어있잖아. 이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얘기를 해.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우리는 수학적 용어로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원소가 있는 게 있는데 이 원소로는 지금은 선생님이 숫자를 썼지만 꼭 숫자만 들어갈까? 아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과자들의 묶음이라고 하면 과자 이름이 들어가겠죠. 어떤 알파벳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도형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기호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분류를 해야 돼. 중괄호가 집합의 기호로 쓰인 건지 아니면은 기호로 들어간 건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B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 이 B라는 집합 안에는 1이라는 것도 있고 더하기라는 기호도 있고 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중괄호는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일까? 얘는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일까? 아니야. 얘는 그냥 이거의 하나를 의미하는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같은 중괄호긴 하지만 집합을 의미하는 중괄호는 얘인 거고 얘는 그냥 하나의 기호, 그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소를 찾는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중괄호가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림인지 이거를 분류할 줄 알면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지?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1과 2와 3은 A라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라고 했지. 그러면 집합의 기호로는 중괄호를 쓴다고 했으니까 원소도 기호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수학은 기호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보자. 원소는 영어로 뭐야? 엘리먼트. 내가 발음이 좀 안 좋아. 그건 이해하고. 원소는 왜 선생님이 영어를 물어보냐면 수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시켜서 영어권 나라에 전파한 게 아니라 영어권 나라에서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 기호가 그 단어를 의미하는 알파벳을 좀 많이 갖고 와, 도용을 해. 그래서 원소는 영어로 엘레멘트라고 하는데 그 엘레멘트를 이용해서 1이라는 건 A라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엘레멘트의 맨 앞자인 알파벳 2를 따온 거지. 2를 따와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다.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원소니까 영어가 엘레멘트야. 그러니까 맨 앞자인 2를 따왔다. 그럼 이 기호는 원소의 기호다 라고 조금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가 있겠지.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2는 A의 원소야. 그런데 4라는 숫자는 집합 A의 구성 요소예요? 원소가 아니지. 그러면 원소라고 하려고 봤더니 원소가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짝대기를 거우면 된다. 우리 시험 문제 틀리면 틀렸다라고 짝대기 했잖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아니다라고 짝대기를 그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원소일 때는 원소의 영어의 앞자인 2를 따왔다라고 생각하고 원소가 아닐 때는 짝대기를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야. 책에 있는 건 되게 많이 말로 써져 있는데 말로
기호로화 시키면은 조금은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 어떤 건지. 자, 이게 여러분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문제를 살짝만 짚고 넘어가자. 다음 문제 봐주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전에 한 건데 집합이야. 다음은 집합인 거 아닌 거. 그 원소를 구하래. 그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1번 보자.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 모임이니까 집합이다. 중괄호를 쳐줄 거야. 또 이제 중괄호 배우니까 중괄호 치는 연습을 하지. 어떻게 하면 예쁘게 그을까? 선생님도 했었으니까. 근데 그건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양의 약수니까 10의 양의 약수 뭐 있어요? 1. 그치. 1과 2와 5와 10. 이렇게 그냥 다 써주면 돼. 자, 근데 2번 보자. 손이 큰 학생의 모임. 집합일까 아닐까? 아니야. 어떤 단어 때문에 아닐까? 그렇게 하면 이제 틀렸다는 거지. 손이라는 건 집합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단어가 아니야. 어떤 단어 때문에 집합이 안 된다? 큰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집합이 안 된다. 재작년에 이제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틀려온 거지. 니네가 말한 것처럼 손이 큰. 근데 손이라는 건 손은 상관이 없어. 집합이냐 아니냐. 큰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집합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8보다 작은 짝수 자연수의 모임. 이건 다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기서는 집합이 아니야? 아니야. 뭐 때문에? 그렇지. 잘하는 이라는 단어 때문에 집합이 안 된다. 확실하게 특정을 지을 수 있어야 돼. 집합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때는. 자, 이렇게 예문을 풀 수가 있고, 다음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게 집합이냐 아니냐를 분류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만들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즉, 선생님이 태어났어. 그러면 선생님 부모님이, 얘는 뭐라고 이름을 짓자.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을 알릴 때, 선생님이 일일이 그림을 안 그려도, 정대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난지를 알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A라는 집합을 만들었어. 뭐라고 아까 전에? 1과 2와 3이라고. 그럼 이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야. 우리들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뭐도 부르기도 해요? 별명을 부르기도 하죠. 또는 그림을 그려서 표현도 하잖아. 집합도 마찬가지야. 있는 그대로 집합의 원소를 있는 그대로 다 써주는 걸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야.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지. 왜? 문제 풀 때 그냥 보고 풀면 되니까. 원소 나열법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표현.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제시법은 누가 좋아하냐면 선생님들이 좋아해. 대놓고 얘기하자니 뻔해. 그러니까 살짝 돌려 표현하는 거지. 그래야지 아는 애들은 그나마 풀 수 있지만 모르는 애들은 뭐 할까? 틀리겠지.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조건제시법은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공통된 성질이야. 누구나 다 그 조건을 얘기했을 때 똑같이 묶음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라고 원소를 얘기했는데,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약속을 했어. 조건제시법은 반드시 다음 틀을 유지하자. 무엇을 유지하자고 했냐면 가운데 짝대기 하나를 그차는 거야. 이 짝대기를 영어로 뭐라고 해? 너희들 아이스크림 이름에도 힌트가 있어. 월드콘이라고 하죠. 돼지바라고 하죠. 돼지바에는 뭐가 있을까? 바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나무 조각이 하나가 있잖아. 짝대기. 얘를 바라고 해. 즉 집합이라는 기호 안을 두 개로 분류하자는 거야. 분리해주고 앞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고, 뒤에 부분에 무엇을 쓰자? 원소들의 공통된 조건을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조건제시법의 약속인데, 자, X라는 원소를 우리는 나타낼 거야. 근데 그 X는 1, 2, 3이잖아. 그럼 1, 2, 3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 4 미만인 자연수. 4 미만인 자연수. 그치? 4 미만인 자연수. 근데 얘만 있을까?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도 되겠죠. 그치? 우린 다 할 수 있잖아. 또는 3의 약수는 안 되는 거. 6을 제외한 6의 약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낼 수 있지. 그래서 얘를 답으로 내지는 않아. 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채점하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얘는 선생님들이 문제로 내는 거고 다음 같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얘는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데 무엇이냐면 그냥 그림이야.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끔 표현하는 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야. 즉 A라는 집합은 중괄호 안에 1, 2, 3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울타리를 쳐주라는 거야. A라는 울타리 묶음 안에 그냥 봉지라고 생각하면 돼. A라는 울타리 안에 원소가 뭐 있다? 1, 2, 3 있다. 그거를 그냥 그 묶음 안에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은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하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계산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많이 활용을 해요. 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 집합이 하나면 이렇게 울타리를 치면 돼. 근데 집합이 만약에 2개가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그린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겹치게끔 다음과 같이 2개는 그린다. 3개일 때는 어떻게 그려? 물론 꼭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푼다는 거야. 3개일 때는 어떻게? 3개가 겹치는 부분, 즉 빠뜨리는 부분이 없게끔 다음과 같이 그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집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는 거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이야. 근데 꼭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수학이라는 게 보편화되면서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문제 풀 때 어떻게 원소날법 또는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용한다. 이제 표현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다음 페이지에 개념 3번이 있는데 개념 3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개념이 막 추가되잖아. 근데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고등학교는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하지만 예전에 배운 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일반화된 거를 우리는 계속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이라는 건 커가잖아. 여러분들도 아기였을 때가 있고 유치원을 다닐 때가 있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있고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왔잖아.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다닐 때 너희들과 고등학교의 너희들이 틀려? 사람은 같잖아. 그 대신 모습은 변했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을 매번 새롭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예전에 내가 배운 걸 지금 과정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야. 뭐냐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 생각을 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소수라는 걸 좀 분류를 했었어. 숫자에서 소수는 2가지로 분류를 했죠. 하나는 유한소수와 또 하나는 무슨 소수? 무한소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유한소수라고 했지? 끝이 있는 거? 살짝 안 맞는데. 끝이 있다. 셀 수 없는 거. 뭐를 셀 수 있는 거?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 셀 수 없으면 무한. 자릿수. 유한과 무한의 차이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를 분류하는 거예요. 얘가 100개다 1000개다 억개다 개수가 아니라 나는 얘가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유한인 거고 얘가 몇 개다 얘기할 수 없으면 무한이야. 근데 선생님 갑자기 집합 설명하다가 소수로 넘어간 이유는 얘도 마찬가지야. 집합도 2가지로 분류가 돼요. 무엇으로? 유한집합과 또 하나는 무엇으로? 무한집합으로. 2개가 분류가 돼.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얘 개념을 조금 잘 잡고 왔다면 얘는 그냥 집합이야. 집합에서 유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야? 셀 수 있는 거고, 무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야? 셀 수 없는 거야. 이제 무엇을 셀 수 있고 없고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지? 원소라고 한다고 했지. 마찬가지로 얘는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 얘가 100개다, 10개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인 거고, 얘기할 수 없으면 무한집합인 거고. 아까 전에 끝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예를 들어서 C라는 집합을 X라는 원소를 갖는데, 근데 X는 무엇이다? 0보다 크거나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은 실수라고 해보자. 그럼 끝은 0과 1이라고 정해져 있지. 근데 이 사이에 실수가 몇 개일까? 무수히 많죠. 몇 개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그치? 끝은 있는데 개수는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무슨 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근데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 인실수 대신 인자연수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유한일까 무한일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뭐 있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1이 있잖아. 얘는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 되는 거지. 이 뒤에 조건에 따라서 유한이 될 수도 있고 무한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해서 유한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지. 그렇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 아까 전에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원소의 개수, 공집합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집합, 이거 살짝 지우자. 예를 드는 것들이니까. 자, A라는 집합 계속 예를 드니까 똑같이 1과 2와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인 거고 셀 수 없으면 무한이라고 했잖아. 그럼 계속 개수 써줘야 될까? 선생님이 그런 건 귀찮아한다고 했잖아. 수학은 다 기호로 한다고. 그러면 A의 무엇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싶어. 그럼 매번 이렇게 쓰자니 귀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다? 기호로 만들었다. A라는 집합에 뭐를 묻는 거다? 원소의 개수는 얼마나 되냐라고. 그래서 NA.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the number of set A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기호는 무슨 기호다?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는 질문이다. 그럼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3개다라고 쓰는 거지. 원소가 뭐냐가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D라는 집합을 만들었는데 집합인데 아무것도 없어.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도 있겠지.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조금은 이름을 붙이자는 거지. 뭐라고? 공집합이다. 예전에는 공집합을 이렇게 원소가 없는 집합기호만 있는 걸로도 표현을 했어. 또 어떤 거? 0도 없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화적으로 얘를 많이 쓰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공집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다. 알겠지?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 그럼 이거는 공집합이라고 한글로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얘는 파이라고 읽어요. 근데 우리 파이 어디에서 들어보지 않았어? 어디에서? 그치, 손으로 표현이 되지. 원주율. 근데 얘는 길이를 나타내는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인 거고,
집합에서 파이는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름은 똑같지만 단원에 따라서 쓰임이 틀리는 거지. 그렇지?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된다. 그럼 물어보자. 공집합은 유아니까 무아니까? 왜? 없다고. 그치. 빵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원소가 몇 개? 빵개. 몇 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유한집합이다. 이해됐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유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대표 유형은 위에 밑에 풀이가 있으니까 생략. 자기가 이제 밑에 거 풀다가 모르는 거 있을 때 다시 위에를 보고 선생님은 유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유제 문제를 보자. 자, 읽어보자. 너무 쉬운 거지. 집합인 거. 그 대신 우리는 조금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집합이 아니라면 어떤 단어 때문에 집합이 안 되는지도 한번 밑줄을 쳐보자는 거지. 알겠지? 자, 1, 2, 3, 4, 5. 집합인 거 뭘까? 4번. 4번? 그럼 1, 2, 3, 5가 집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보자. 1번.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왜? 그치. 어떤 단어 때문에? 잘하는 이라는 단어 때문에. 얘는 집합이 아닌 거고. 유익한 책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아니야. 어떤 단어 때문에? 그치. 유익하다라는 기준이 없잖아. 그 다음에 3번. 깨끗한 도시의 모임. 집합일까 아닐까? 아니야. 왜? 그치. 깨끗한이라는 건 얼마나 깨끗해야 깨끗한지를 모르는 거지. 자, 5번. 큰 소수의 모임. 어떤 단어 때문에? 큰이라는 단어 때문에. 얼마나 커야 큰지 모르잖아. 그치. 지금 우리 셋이는 내가 봤을 때 다 키가 고만고만해. 그치. 근데 서장훈이 봤을 때는 우리는 키가 뭐일까? 작은 편이겠지. 근데 개미가 봤을 때 우리는 뭘까?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크기인 거지. 그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크다 작다는 변하니까. 근데 선생님 그러면 4번 보면 작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집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얘는 왜 될까? 가정수. 그치. 그 앞에 뭐가 있어? 가장 작은. 우리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 있어요? 1. 1 하나가 누구나 다 가장 작은 자연수 찾으라면 뭐라고? 1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 된다? 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2번은 충분히 다들 풀 수가 있겠죠? 2번은 숙제. 안 풀어준 문제는 다 숙제예요. 너희들이 충분히 앞에서 배운 걸 보고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숙제로 하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자. 다음을 보면은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겠지? 그치? 자, 다음 문제 보면 집합 2, 4, 6, 8 줄을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골라라.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한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볼래? 같이 할까? 따라올까? 따라하면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다고 안 하고 있어? 빨리 해봐. 선생님이 100문제 풀어주는 것보다 니네가 직접 한 문제 푸는 게 더 도움이 돼.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해서 안 풀지 말고 풀어보시라는 얘기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보자. 왜 멈췄어? 모르겠어? 됐어?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열심히 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괜찮아, 한번 배우고 나면 저렇게 풀 수 있어. 알겠어? 자, 보자. 기억 보자. x라는 원소가 있어요. 근데 그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1보다 크거나 10보다 작으면서 뭐의 배수? 2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기억은 뭐다?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써줘야 되겠지. 1보다 크거나 10보다 작은 EMS는 2, 4, 6, 8, 10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보자.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x는 뭐인? 짝수인 몇 자리? 한 자리래. 한 자리라는 건 1, 2, 3, 4, 5, 6, 7, 8, 9까지 중에서 뭐를 찾으라는 거야? 짝수 찾으라니까 얘도 뭐가 된다? 2, 4, 6, 8이 되겠지. 10은 두 자리니까. 그 다음에 디귿을 보자. 선생님 디귿은 식이 주어졌어요. 그럼 하는 거야. x라는 원소를 나타낼 건데 그 x는 뭐를 만족해야 된대? 2n과 같은 숫자래. 근데 n에다는 뭐를 넣을 수 있대? 1, 2, 3, 4를 넣을 수 있대. 그럼 n에다 1 넣어보는 거야. n에다 1 넣으면 뭐 나와요? 2. n에다 2 넣으면 4. n에다 3 넣으면 6. n에다 4 넣으면 8.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디귿을 리을을 보자. 자, 얘도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그려주고 10보다 작은 24의 약수래. 그럼 24의 약수 찾아보는 거야. 뭐 있어요? 1, 2, 3, 4, 6, 8, 12. 10보다 작다는데? 딱 여기까지만 되겠지.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냈는데 무엇이래? 우리는 실질적으로 원소는 뭐만 있어야 되는 거야? 2, 4, 6, 8. 기억은 10이 들어갔으니까 안 되네. 니은은 1도 들어가 있고 3도 들어가 있고 안 되네.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은만 되겠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3번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해보고 4번을 보자. 4번을 보자. 5번을 보자. 자, 5번 문제 보면은 두 집합이 있어요. 두 집합 A라는 집합은 무엇이다? -1과 0과 1이고 B라는 집합은 -2와 2가 있는데 우리는 C라는 집합을 만들고 싶어. 근데 C라는 집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어떤 원소야? A와 B를 합한 값을 원소라고 하지. 그런데 A는 어디의 원소고? 대문자 A의 원소고 B는 누구의 원소여야 된대? 대문자 B의 원소여야 된대. 그럼 선생님 이거를 그냥 A,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하면 되잖아요. 맞아. 더하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빼먹지 말고 실수하지 않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한다는 거지. 표를 이용할 건데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를 나눌 거야. 근데 A라는 원소는 누구의 원소래? 대문자 A의 원소래. 대문자 A의 원소 뭐 있어요? -1과 0과 1이 있지. B라는 원소는 누구의 원소래? 대문자 B의 원소래. 그럼 B의 원소는 -2와 2가 있잖아. 얘네들을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더하고 싶은 거지. 그럼 더해. -2와 -1 더하면 -3. -2와 0 더하면 -2. -2와 1 더하면 -1. 2와 1, -1 더하면 1. 2, 3이 되겠지. 그러면 이 더한 값들이 무엇이 된다? 원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C라는 집합은 -3과 -2와 -1과 1과 2와 3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어떤 식으로 집합의 원소들을 더하는지. 물론 본인이 꼼꼼하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더하면 되는데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빼먹지 않고 쓴다. 자, 집합에서 만약에 중복되는 값이 있다. 계산했더니 얘도 2 나오고 얘도 2 나왔어. 그럼 우리 원소는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쓴다. 똑같은 값은 원소로 한 번만을 나타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로도 가자. 7번을 봅시다.
지워도 되겠어? 그렇지. 선생님이 풀어줬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만약에 자기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포스트잇이나 노트를 만드는 게 나아. 개별 노트. 선생님 풀어준 건 노트에다 풀고 책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 봤다고 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풀어보는 게 본인이 푸는 거야. 6번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7번을 볼 거야. 7번은 보자. 자, 7번에 기억을 봐주면은 뭐가 있어요? 기억을 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n이랑 가로가 있는 건 무엇을 묻는 기호라고 했어? 원소의 개수잖아. 그러면 중가로가 있네? 그럼 얘는 집합의 기호겠지. 얘는 다음과 같은 집합이 있대. 무엇을? 얘를 갖고 있는 집합. 그럼 이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야. 그럼 얘는 집합 기호 안에 원소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지. 얘는 기호지 공집합을 나타내는 집합은 아니지. 선생님 얘기했잖아. 집합 기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는 공집합을 의미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기호다라고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까딱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겠지. 공집합이라고 착각을 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자. 다음도 원소의 개수래. 뭐? 2와 3과 4. 그 다음에 다음도 원소의 개수래. 뭐? 4와 5와 6. 그럼 보자. 다음 집합에 원소가 몇 개냐라는 거. 이 집합에 원소 몇 개 있어요? 2, 3, 4, 3개. 다음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어요? 4, 5, 6, 3개. 원소의 개수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니은도 뭐한 말? 맞는 말이 되겠지. 개수가 몇 개냐를 묻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을 보자. 디귿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0과 2가 있고 이거와 n에 다음과 같이 있다. 무엇이다라고? 0이라고. 그럼 보는 거야. 자, n이라는 거 원소의 개수 묻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값은 얼마일까? 다음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는 거야. 원소 몇 개? 2개. 그러니까 2야. 얘는 다음 기호는 원소의 개수 묻는 거죠. 그럼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 1개. 0이라는 원소 1개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값 1이야. 그 2개를 뭐 하래? 더하래.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돼 있어? 2.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다? 디귿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리을을 보자. 리을을 보면은 n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자, 얘가 있지. 그럼 또 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래.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 그치? 원소의 개수래.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 그거를 뭐 하래? 빼주래. 빼주면 뭐가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2라고 돼 있으니까 뭐하다? 비율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건 원소가 뭐냐는 게 아니라 무엇을 묻는 거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묻는 문제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을 보자. 빠른가? 따라올 수 있죠? 못 따라와? 말을 하네. 앞에서 수업 시킨다. 지워 되겠지? 동건이야 배웠으니까 그래도 따라올만 하지. 근데 이제 도영이는 처음 배우는 거야. 그렇지? 도영이 어때?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지금까지는 집합의 기본적인 거 한 거고 이 뒤에부터가 이제 서서히 어려워지는 거고.
여기 파트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고. 자,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집합이 무엇인지 보자. 우리는 어떤 거에 한 부분이다라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냥 선생님 보면은 선생님 몸이 있잖아. 그치? 선생님 몸에서 얘는 뭐라고 얘기해? 오른팔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오른팔은 선생님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동건이의 오른팔은 선생님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내 몸에는 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잖아.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걸 원래가 다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냥 우리는 무엇이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뭐에? 집합 B에 뭐 할 때? 포함될 때를 우리는 A는 B의 무엇이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반드시 무슨 원소여야 돼? 모든 원소여야 돼. 모든 원소가 뭐 할 때? 포함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부분이라고 하려면 모든 원소가 포함될 때만을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도 기호화하겠지. 이때를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에 포함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지금이야 원소 따로 부분집합 따로 공부하니까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원소와 부분집합이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기호가 원소를 물어보는 기호인지 부분집합을 물어보는 기호인지를 분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을 분류 못하면 한 문제 틀리는 거야. 자,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선생님 예를 들자. 100마디 말보다는 예로 문제를 보는 게 낫겠지.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A라는 집합은 1과 2와 3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B라는 집합을 1과 2와 3과 4라고 해볼게.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어요? B에도 1, 2, 3이 있잖아.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C라는 집합을 1과 2와 5와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이 C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1, 2는 C가 갖고 있잖아. 갖고 있는 게 더 많은데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모든 원소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지. A라는 집합에는 3이 있지만 B라는 집합에는 3이 아니 C라는 집합에는 3이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원소를 C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무엇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드시 모든 원소를 갖고 있을 때만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럼 보자. 여기에서 있잖아. 공집합. 자,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있다 없다? 공집합에는 원소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냥 집합만 있는 거야. 그러면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A라는 집합이잖아.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공집합은 집합교만 있는 거야. A라는 집합은 아까 전에 예를 든 걸로 하면은 1과 2와 3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에도 집합교는 있죠? 얘는 집합교만 있으면 된대. 집합교만 갖고 있네. 그러니까 공집합은 A의 뭐라고?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또 하나.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또 다른
A가 갖고 있으면 부분집합이야. A라는 집합에는 1과 2와 3이 들어있고 A라는 집합에는 1과 2와 3이 들어있잖아. 앞에 있는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뒤에 있는 A가 갖고 있어? 갖고 있겠지. 똑같은 A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부분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집합은 무엇과?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갖는다? 부분집합으로 반드시 갖는다. 알겠지? 모든 집합은 부분집합으로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다음 걸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 개념으로 가자. 두 번째 개념을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집합의 상등, 약간 유식한 말이고, 어떨 때 우리는 두 집합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야. 자, 보면은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두 집합을 같다라고 할 거냐는 거야. 언제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거든.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모습도 똑같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구성하는 게 같아야 되잖아. 집합이 같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디 있니? 뭐 이거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집합이 같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은 집합이라면 우리는 뭐가 같으면 돼? 모든 원소가 같으면 된다.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똑같으면 우리는 그 두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해? 같은 집합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A가 1과 2와 3이야. B는 1과 A와 3이야. 근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똑같은 집합이래.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1 있네? 둘 다 1 있네. 3 있네? 3 있네. A라는 집합에는 2가 있는데 B라는 집합에 2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 아니야. 근데 같은 집합이라고 하려면 스몰 a가 뭐 되면 돼? 2 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같으면 우리는 두 집합을 같다라고 한다. 자, 이렇게 대놓고 두 집합이 같냐라고 묻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두 집합이 같다라는 표현 대신 무슨 표현을 써?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가 A에 포함되면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보자.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야? B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B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A가 갖고 있어야 돼. 네가 갖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너도 갖고 있대. 그 말은 너와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떻다라는 거? 같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돌려서도 표현을 한다. 얘는 A와 B가 같다라는 걸 돌려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알겠지? 시험에는 솔직히 같다라는 표현보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 그래야 아이들이 틀리는 애들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밑에 부분집합이다라는 게 개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은 쉬었다가 하자. 너무 수업을 하면 힘드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